여러분은 눈을 감고 쉽게 상상하는 멘탈 트레이닝으로 원하는 게 무엇이든 혹은 어떤 행동이든지 2배의 성과를 볼 겁니다. 이젠 뇌과학적으로 성공을 만드세요. 수많은 연구 결과들은 우리의 두뇌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큰 능력을 가졌다고 하나같이 입을 모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대단한 두뇌의 능력을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과연 어떻게 해야 두뇌의 능력을 극대화시키면서 남보다 쉽게 무언가를 배우고 또 얻을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 세계 최고의 뇌과학자 앤드류 후버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멘탈 트레이닝 혹은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 불리는 상상법은 누구나 할 수 있으며 가장 쉽게 두뇌의 회로를 바꾸는 방법입니다. 이 간단한 방법을 알게 되는 사람들은 하게 되는 모든 일에 도움이 될 거예요. 이번 영상에선 일의 능률을 최소 30%에서 최대 2배를 향상시킨다는 기적의 상상법을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앤드류 후버만은 두뇌가 바뀔 수 있는 이유로 뉴로플라스티시티, 신경 가소성을 언급했습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두뇌의 가속성은 지속적으로 변화합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25세가 되기 전까지는 디벨롭멘탈 플라스티시티, 발달 가소성이 두뇌의 새로운 신경작용인 뉴런을 만들죠. 쉽게 말해 이 시기에는 세상을 경험하면서 외부적 요소로 인해 두뇌가 바뀌어가는 기간이에요. 그리고 25세가 지나면 외부적 요소가 아니라 개인이 의도적으로 두뇌의 신경 회로를 조정해야 하죠. 이 부분을 셀프 다이렉티드 어답티브 플라스티시티, 자기 주도형 적응 가소성이라고 말합니다. 즉, 만약 25세가 넘었다면 우리는 주도적으로 계획하며 두뇌를 바꿔야 하죠. 이렇게 설명하는 앤드류 후버만, 쉽게 말하자면 어릴 때의 두뇌는 스펀지처럼 외부적 정보를 빨아들이지만 성인이 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두뇌의 새로운 정보를 의도적으로 바꿔가는 그런 연습을 통해서만 두뇌가 바뀐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두뇌를 바꾸는 가장 효율적이고 쉬운 방법으로 멘탈 트레이닝을 앤드류 후버만은 추천하고 있죠. 아마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나는 상상을 해본 적도 없고 그런 걸 전혀 못하는 성격인데 멘탈 트레이닝 그게 뭐야? 그리고 앤드류 후버만은 이런 반응을 가지신 분들을 위해 지금부터 하는 말을 그대로 따라해보라고 말했죠. 먼저 눈을 감고 이런 상상을 해보세요. 노란색 상자 위에 빨간 장미가 놓여있는 걸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그 장미를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데이터는 이런 간단하고 쉬운 상상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집중력 문제가 있거나 ADHD를 가진 사람도 별 문제 없이 노란 상자 위에 있는 빨간 장미를 눈 감고 떠올릴 수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게 멘탈 트레이닝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눈을 감고 장미를 떠올렸을 때 두뇌에서는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실제로 장미를 보는 것과 상당히 비슷한 전기 자극이 만들어질 겁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상상을 할 줄 압니다. 단지 무엇을 상상해야 하는지만 알려준다면 짧고 간단한 상상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장미를 떠올린 것처럼 쉬운 게 두뇌를 바꾸는 일입니다. 이렇게 상상을 설명한 앤드류 후버만, 이처럼 우리가 상상 속에서 혹은 실제로 새로운 무언가를 배울 때는 두뇌에서 신경 가소성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신경 가소성에는 수많은 방식들이 있는데 그중 가장 메인이 되는 2가지는 시냅스의 강화로 학습과 기억을 촉진하는 LTP, Long Term Potentiation, 그리고 반대로 시냅스의 약화로 정보가 뇌에서 사라지는 정리 작업을 뜻하는 LTD, Long Term Depression이 있죠. 앤드류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2가지를 언급한 이유는 시냅스를 만드는 수많은 경로 중 일상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수학 문제 혹은 외국어 같은 인식적 학습부터 골프 스윙이나 테니스 등의 육체적 학습까지 이 2가지 신경 가소성이 가장 연관이 깊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영상에서 언급할 멘탈 트레이닝 혹은 심상화라 불리는 이 운동은 LTD와 LTP를 통해 나쁜 회로는 정리하고 원하는 회로를 강하게 만들어서 궁극적으로는 원하는 결과 그리고 바라던 두뇌를 가지게 만들 겁니다. 이렇게 말한 앤드류 후버만, 그리고 그가 말하는 두뇌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바꾸는 멘탈 트레이닝의 첫 번째 법칙은 이겁니다. 상상을 가능한 짧고 간단하게 유지하기.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장미를 떠올리는 그런 쉬운 상상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지만 시간이 길어지고 디테일이 많아질수록 상상은 점차 불가능의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그 효과 또한 급격하게 낮아지고요. 앤드류 후버만은 수많은 연구를 찾아봤고 가장 알맞은 상상의 시간으로 5초에서 최대 15초의 사이의 행동을 정하고 최대한 간결하게 유지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상상 연습을 한 세션당 50회에서 75회 정도 반복할 때 가장 효과적인 결과가 실제로 나타난다고 했죠. 그렇게 한 주에 3번에서 5번의 세션을 해나가는 겁니다. 육체적인 행동을 예로 들자면 골프나 테니스 스윙을 할 때 자신의 루틴을 상상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하고, 인식적인 행동을 예로 들자면 어렵던 외국어 문장의 발음을 완벽하게 구사하는 내 모습을 상상하는 거죠. 그리고 그는 이렇게 덧붙였어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행동을 상상하는 것은 사실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상 속에서 연습을 해나갈 때도 실제로 하는 행동과 더 비슷하고 정확할수록 상상의 효과는 극대화되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반드시 완벽하게 한 번이라도 해본 그런 행동을 상상해 보세요. 앤드류 후버만이 찾은 두 번째 법칙, 상상이 행동을 대체할 수는 없기에 실제 행동과 상상을 함께 연습해 나가라. 이처럼 그는 상상으로 연습을 하는 것보다 실제로 연습을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행동과 상상 속의 노력이 함께 일어날 때 그 효과는 극대화된다고 했죠. 그리고 세 번째 법칙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내가 하는 그 행동에 이름 혹은 명칭을 붙일 때 그 효과는 말도 안 되게 상승합니다. 우리는 정체성이 정해지지 않은 모든 것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거나 인식을 잘 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 예를 들어 완벽한 골프 스윙을 1A 이렇게 정하고 실제로 연습을 할 때와 상상 속에서 행동을 할 때도 내가 붙인 이름이나 명칭을 말하거나 상기하면서 연습을 이어가도록 해보세요. 앤드류 후버만이 찾은 멘탈 트레이닝의 네 번째 법칙, 상상 속 눈의 시선을 해당 행동에 따라 함께 움직여라. 눈을 감고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마 여러분은 눈을 감은 상태지만 동공은 하늘 쪽을 보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처럼 눈을 감은 상태로 상상을 할 때 시선이 함께 이동한다면 더 생생한 상상과 두뇌 속 뉴런들의 전기작용을 극대화시킨다고 해요. 그리고 상상은 계속 이어서 하는 게 아니라 15초간 할 수 있는 만큼 반복을 하고 또 15초간 쉬어주는 기간을 가질 때 상상이 더욱 효과적일 거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간단하고 간결한 상상을 반복할 때 몸과 두뇌에서 일어나는 일은 실제 행동과 상상 속 행동의 거리감을 좁히게 됩니다. 실제로 시선이 따라가면 그 자극은 더 커지죠. 그리고 그렇게 상상을 이어갈수록 우리의 상상 속 행동과 실제 행동의 차이는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같아지게 될 겁니다. 이번 영상 속 앤드류 후버만의 4가지 법칙을 요약하자면 5초에서 최대 15초 사이의 짧고 간결한 행동을 최대한 자세하게 눈을 감고 상상하기, 한 번도 해보지 않은 행동을 상상하기보다는 내가 한 번이라도 완벽하게 한 경험이 있는 그런 행동을 상상하면서 실제 연습도 함께 해나가기, 그리고 상상하는 행동에 이름이나 명칭을 붙여 멘탈 트레이닝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 마지막으로 눈을 감은 상태에서도 연습할 때의 행동에 시선을 함께 움직이며 더 생생한 상상, 두뇌의 신경 자극을 일으키기,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4가지 루틴을 반복하며 2가지 조건을 잊지 말라고 조언했죠. 상상법을 통해서 두뇌를 바꾸어 갈 때 우리에겐 2가지 조건이 반드시 요구됩니다. 첫 번째는 배우길 원하는 것에 대한 온전한 집중. 왜냐하면 우리가 집중을 할 때 두뇌에서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고 전류 자극 신호들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부분은 이 과정에서 귀찮음과 좌절의 상태를 마주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두뇌에서 흐르게 되는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 때문이죠. 그에 따른 결과로 우리는 불편함과 도피적인 성향을 띠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기분을 좋지 않은 걸로 인식하고 행동을 하지 않게 되죠. 두뇌는 무언가가 바뀌어야 한다고 우리의 몸과 감정에 신호를 보낸 건데, 변화를 싫어하는 우리는 그 부분을 거부해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원하는 것에 온전한 집중을 하기 전 우리는 좌절과 무력감이 동반될 것을 반드시 인지한 후에 시작을 해야 해요. 마치 당연한 부분이라고 인식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감정은 무조건 겪어야 하는 통과 의례와 같은 부분이니까요. 그리고 두뇌를 바꾸는 자기주도형 적응 신경 가소성에 반드시 필요한 2번째 조건은 Deep Rest, 완전한 휴식과 수면입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전날 저녁과 연습 후에도 충분한 수면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잠에 들 때 신경 가소성이 활발하게 작동하기 시작하거든요. 즉, 두뇌 속에서 신경 회로들이 사라지고 또 새롭게 만들어지는 시점은 우리가 잠에 들고 있을 때입니다. 바로 그때 두뇌에서는 정보를 저장하는 시냅스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수면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한 연구는 수백 개가 넘게 존재합니다. 명상과 NSDR도 사실 잠잘 때와 같은 그런 효과를 불러오기에 많이 언급되는 거예요. 즉, 온전한 집중을 할 때 느끼게 될 감정과 충분한 수면, 이 2가지 조건을 잊지 마세요. 이 2가지를 인지한 여러분의 멘탈 트레이닝은 완벽한 행동을 만들어가며 원하는 두뇌를 가지도록 이끌 겁니다. 이번 영상 속 앤드류 버만이 제시한 멘탈 트레이닝의 방법들이 어떠셨나요? 물론 그가 나눈 인사이트는 사실 인지적인 부분보다는 육체적인 부분에 더욱더 집중된 방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연구 결과는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상상과 행동을 모두 하지 않는 것보다는 상상이라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상상보다는 실제 연습이 더 효과적이라는 걸 말이죠. 즉, 멘탈 트레이닝은 행동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행동 이후에 이어가는 또 다른 노력 중 하나인 거죠. 그리고 상상이 행동과 하나가 될 때 최소 30%에서 2배 빠른 학습 효과와 능률이 나타난다고 해요. 그렇기에 이 방법은 영상의 서두에 말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가진 두뇌의 능력을 가장 효율적으로 쉽게 일상에 녹여내는 그런 인사이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영상 속 메시지가 닿는 많은 분들께 같은 시간, 아니 더 적은 시간으로 더 큰 효과를 만들어내는 증폭제가 되길 바랍니다. 터닝포인트였습니다.